네, 반갑습니다. 자, 6월 27일 오늘이 화요일입니다. 자, 점심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시장이 지수는 코스피 지수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는데 종목별로 좀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좀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부 종목 빼고는요. 그동안 기관들이 계속 끌고 왔던 또는 외국인들이 그동안 계속 끌고 왔던 종목들은 시세 분출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외 나머지 종목들은 전기차 관련주들은 제법 많이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 좀 조금씩 흘러내리죠. 다른 종목들도 그죠. 많이 빠지지는 않지만 다른 종목들은 자. 이제 제가 여러분께 사마 알미늄을 기준으로 해서 좀 시장에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사마 알미늄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오늘 10만 100원까지 10만 원을 한번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요, 이 10만 원 저는 깨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 21선을 결국에는 사마 알루미늄이 결국에는 깨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께 96,000원 요 가격을 좀 유심히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96,000원. 왜냐면 직전 바로 고점 라인이 96,000원이거든요. 요 자리가요. 요 자리요. 네. 꼬리 빼고요. 아이고. 자. 그래서 일단 저는요 사마 알미늄은 기본적으로 96,000원 정도까지는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보조 지표들이 완전히 물론 뭐 내려온다라고 보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좀 더 충분히 기다려도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시장을 진입하지 마시고요. 지금 같은 장은 현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최대한 여유있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일단 사마 알루미늄이 96,000원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요. 만약에 사마 알루미늄이 96,000원 정도 오면 그때는 사마 알루미늄뿐만 아니고 다른 여타 전기차 관련주나 아니면 다른 여타 종목들 한번 이제 저점 매수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너무 급하게 서둘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이달 말일까지는 어차피 조정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달 초가 어쩌면 조정의 피크가 올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한번 반등 주고 또 다음 달 중순쯤에 한 번 더 조정이 들어오면서 좀 쌍바닥을 만들지 않을까. 나름대로는 그런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마 알루미늄 96,000원 올 때까지는 충분히 기다리셔야 될 듯 합니다. 지금 10만 원에서 계속 지지는 하고 있지만 10만 원을 바로 한 번에 깨지는 않지 않습니까? 올라갈 때도 물론 마찬가지인데 사마 알루미늄은 저번에 10만 원을 바로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한번 10만 원을 살짝 깨는 모양이 한번 나올 듯 합니다. 사마 알루미늄을 꼭 사시란 뜻은 아닙니다. 제가 이 시장을 바닥점을 잡을 때 사마 알루미늄이라는 종목을 하고 저번에도 비트컴퓨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타 몇 종목을 가지고 제가 시장의 바닥을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꼭 사마 알루미늄 사시란 뜻 아닙니다. 자, 사마 알루미늄은 저번에 4만 원까지 갔다 왔지만요. 이 주식 시장이라는 걸 모르지 않습니까? 저는 물론 14만 원 정도는 파동성 충분히 13만 원 정도죠. 그때 말씀드린 가격이 파동성 충분히 갈 수 있는 자리지만 그 이상 넘어가는 가격은 사실은 저도 12, 3만 원까지는 나름대로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 이상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더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요 12, 3만 원 갈 때처럼 제가 그렇게 자신 있지는 않습니다라고 여러 번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96,000원 정도에서 사마 알루미늄 저점이 나오든지 어쩌면 96,000원도 살짝 깰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만약에 더 안 좋으면요. 그랬을 경우에는 충분히 일단 96,000원부터 분할 매수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96,000원의 절반 정도 들어가셔도 됩니다.
일단 사마 알루미늄 기준으로 다른 여타 종목들도 네,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듯 하고요. 반등을 주더라도 바로 이렇게 급등 못 합니다. 여기도 보시면요. 하락한 이후에 옆으로 보십시오. 이렇게 그죠? 얼마나 많이 기었습니까? 이게 완전히 기게 되면 그때 이동평균선들이 이제 내려오는 이동평균선들이 한 점에 수렴이 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올리는 거거든요. 고점 돌파하면서요. 보통 고점 돌파,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 이게 슈팅이 나오는 거라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14만 원을 돌파하게 되면 그때는 또 슈팅이 한번 넣을 수도 있겠지만 돌파할지 안 할지는 지금으로서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주식을 어떻게 우리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그죠? 단지 14만 원 한번 돌파할 수 있지 않나 정도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만약에 96,000원이든 뭐 92,000원이든 9만원이든 간에 만약에 주가가 저점에 잡히고 돌아서게 되면요. 일단은 요 라인에서는 한번 잘라 주시는 게 맞습니다. 한번 잘라 주시고 나서 다시 한번 밀리면 그때 밀리는 에너지를 봐서 요 저점보다 높아지는 저점에서 저점이 다시 한번 만들어진다는 느낌이 드시면 그때 다시 따라가셔도 됩니다. 일단 한번 여기서 잘라 주시고 들어가시는 게 더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 다음에요. 코스모시 제가 메모장 한번 보시죠, 같이. 저는 개인적으로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마 알루미늄 96,000원 정도는 한번 터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동시에 코스모 신소재도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모 신소재도 한 17만 원에서 18만 원 요 구간까지 한번 들어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럼 요 시점과 요 시점을 같이 동시에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요거는 제가 왜 정확하게 가격까지 말씀을 못 드렸냐면은 18만 원을 한번 깰 것 같거든요. 그러면 17만 8천 원 정도에서 뭐 한번 반등이 들어왔다가 다시 한번 재차 눌리면서 17만 초반까지도 올 수 있고 뭐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17에서 18 정도로 잡아놨거든요. 어쨌든 뭐 17만에도 18만에도 그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들은 아니니까 사마 알루미늄 가격과 코스모 신소재 가격 동시에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아까 저기 비트컴퓨터는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가격이 장중에 제가 비트컴퓨터는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5,800원이라 그랬나요? 5,800원요. 근데 비트컴퓨터는 오늘 장중에 5,750원을 터치하고 꼬리를 길게다가 올렸거든요. 글쎄요. 5,800원에 걸어 놓으셨던 분은 장중에 많이 꼬리를 달고 올렸기 때문에 그래도 좀 편안하게 수익이 났을 것 같은데 일단 비트컴퓨터도요 지금 바로 올라가기 힘듭니다. 5,800을 찍었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 상황이 조금 예치가 않으면 비트컴퓨터도 5,600원 정도까지도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시장을 지금은 진입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기다려 보십시오. 사마 알루미늄 요 가격, 코스모 신소재 요 가격 한번 체크하시면서요. 일단 코스피 지수는 1차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2550 전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2차는 지지라인이 2510입니다. 3차는 2460입니다. 이 3차까지 가는 경우는 쉽지는 않지만 지금으로서는 3차까지 가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식은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도 지금 현재 계속 내리는 장세이기 때문에 바닥이 어딘지는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한번 지지가 되겠지만 여기가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가 붕괴되면 여기서 아마 지지를 받고요. 자, 코스피 차트 한번 보시죠. 일봉입니다. 제가 이 지지 라인들을 제가 이 수평선 한번 그어 봤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계속 2550포인트가 코스피는 지지 라인입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요. 만약에 이 지난 1월 달부터 상승을 해왔던 이 코스피가 아름다운 조정을 거치면서 계속 추가 상승, 그러니까 추세가 상승 구간이 유효하다라는 전제하에 2550까지 와준다면 이 추세선의 하단부까지 오는 가격이기 때문에 싸게 살 수 있는,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그 가격대가 2550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계속
2550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이 추세선이 유지된다라는, 코스피가 추세가 상승 추세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제가 2550포인트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직은 코스피가 2550포인트까지 오지 않았거든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를 깰 수도 있습니다.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2550을 만에 하나 주식이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만에 하나 2550을 깨게 되면요, 코스피가 그리 되면은 전략을 새로 세워야 됩니다. 자, 추세선의 지지 라인을 일단은 이탈해 버리게 되면 우리 일단은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럴 때는 또 머리가 좀 복잡해지는 건데, 일단 아직 오지도 않았고 2550까지요. 또 2550을 받고 지지될 가능성, 돌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미리 그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리 쫄릴 필요는 없고요. 만에 하나, 만약에 이탈하는 경우, 그때는 그때는요, 2500이 아니라 2510포인트가 중요합니다. 2510포인트는 굉장히 강력한 지지 라인이라고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당연히 2550을 깨더라도 2510포인트에서 다시 대반등이 들어올 겁니다. 대반등이 들어오게 되면 다시 2550 근처까지 다시 한번 대반등이 들어올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재차 밀렸다가 그 다음에 다시 2550을 돌파를 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 하시죠? 일단 추세선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탈한다면요, 2550포인트를 이탈했기 때문에 2550포인트, 2510에서 다시 되돌릴 때는 2550 이제는 저항선이 되어버립니다. 이 추세선이. 무슨 얘기 가시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한번 대밀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강하게 2550을 뚫어버리면 그때는 2510이 저점 라인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 가시죠? 그래서 2510은 한 번에 돌파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또 만에 하나, 지금 제가 최악의 상황만 계속 가정을 하는 겁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한쪽에 100% 가는 건 없으니까, 그죠? 추세 상승이라고 여러 번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게 100%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70% 정도 저는 확률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지만 나머지 20% 내지 30%의 또 추세가 깨질 확률도 있는 거 아닙니까? 확률이 높은 쪽에 물론 주식은 가는 거지만 일단은 확인하고 매매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죠? 어쨌든 2510이 한번 일단 터치가 되면 2550까지 반등이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눌러지고 다시 2550을 못 뚫고 고점이 낮아지는 2550 근처 갔다가 그 다음에 돌파할 때는 2540까지 갔다가 밀리게 되면은 그때는 2500도 위험합니다. 그때는요. 그때는 2500에서 다시 한번 터치되고 또 반등을 조금 약하게 주겠지만 2510이 붕괴가 되면 2500은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2500은 한 번, 두 번, 한 세 번 정도 때려야만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지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께서는 대응할 수가 있을 겁니다. 2550 요 라인에서는요. 충분히요. 만약 이 지지선을 깬다 하더라도요. 이 추세선을 깬다 하더라도요. 2550포인트를. 그리고 만약에 2500이 깨지게 되면요. 그때는 2400, 한 60까지는 좀 하락을 열어 두셔야 됩니다. 2460까지요. 사실 2460까지 코스피가 내려오면요. 사실 기댈 데가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2500이라는 강력한 지지선이 있을 때는 그래도 좀 든든한 맛이 있었는데 강력한 지지선이니까 갑자기 2500 깨져버리면 나중에 그때는 굉장히 좀 불안해질 겁니다. 일단은 그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기서 요 구간에서요 2550이 만약에 깨지게 되면 2510에서 대반등을 줄 때 그때 2550을 돌파를 하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돌파를 못하고 다시 밀리게 되면 그때는 신규 매수하셨던 분들은 뭐 2550에 신규 매수하셨던 분들은 뭐 다시 본전 가격 비슷하게 그냥 던지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대응을 하시고 지금 제가 나쁜 쪽으로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를 가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추세는 유효하다 보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현재 아직 왜 터치도 안 했으니까 250까지는요. 자, 그래서 2460까지도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 되면 2500이 깨지면 아마 투매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요. 그래서 그때 그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2460이 마지막 지지 라인이고요. 여기마저 붕괴되면 추세는 완전히 끝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2550 이 추세선 라인을 깨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자리요.
이 자리를 깨게 되면은 아무리 2510이 강력한 지지 라인이라도 한 번, 두 번, 세 번 때리게 되면 그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 가시죠? 그래서 적절하게 그때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물론 제가 지금 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여러분께 또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린 거지만 아까 사마 알루미늄 가격의 종목 그 가격이라든지 코스모 신소재 가격을 봤을 때는 그렇게 험악한 분위기까지 갈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일단은 해보긴 해보는데 문제는 자, 이게 같이 한번 보시죠. 자, 1차는 2550 아직 터치도 안 했습니다. 2550 그죠? 2차 만약 잘못됐을 경우 2510, 3차는 2460입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 만약에 매매를 심심해 죽겠습니다. 사마 알루미늄 96,000원까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니까 너무 지겹습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추세 분출 구간에 있는 종목들 단기 매매 하셔도 됩니다. 오늘 보니까 요즘 코스메카 코리아도 괜찮고요. CS 베어링도 저번에 말씀드린 종목이죠. 어제 시세 분출했고요. 또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리지 않은 종목이지만 그런 종목도 오늘 좀 시세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산업용 로봇 관련 포스코 DX 제가 말씀드렸죠. T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도 오늘 포스코 DX는 괜찮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계속 단기 매매를 좀 하셔도 될 듯 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리고 뭐 손절선 잘 잡으시고 하시면 될 듯 하고요. 이 전기차주들이 어느 정도 바닥이 나오면 그때는 이런 종목들이 아마 좀 조정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전기차가 조정이 들어올 때까지는 이런 종목들이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계속 이런 종목들은 단기 매매가 가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혹시나 모르는 인버스도요 좀 체크해 보시고요. 수급요. 기간은 외국 인버스 EX 있죠. 선물 인버스 EX 그 수급 좀 계속 매일매일 체크를 같이 하시고요. 신용평가사도 신용평가사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오랜만에. 자, 고려신용정보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고려신용정보는요 지난번에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죠. 5일선, 11선, 21선이 밀집된 구역을 여기 돌파를 해버렸고 그 다음에 고기를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짧은 소파동성 하나 둘 셋 해서 5파가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음봉이 3개 맞고 있습니다. 이 21선 요거 한번 차트 한번 보시죠. 시종평가사들을 같이 봐야 될 이유가 요즘 뭐 유튜브에 보면요, 우리나라가 가게 기업들도 뭐 어떤 회사가 뭐 자금이 어렵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죠? 여러분도 듣고 있으시잖아요. 그 다음에 또 개인들도 뭐 가게 연체율이 뭐 자영업자들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쨌든 확실하게 우리가 체크는 해가야 되니까요. 지금 이 고려신용정보라는 회사는 위에 물론 머리 위에 많은 저항들을 머리 위에 이고 있지만 밑에 이평선이 지금 몇 개가 밀집되어 있습니까? 세지도 못하겠네. 하나, 둘, 셋, 네 개인가요? 네 개가 지금 밀집해서 그 자리를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한번 살짝 그쪽을 깼다가 다시 올렸거든요. 지지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 이평선을 완전히 이탈하게 되면 주봉 한번 보시죠. 제가 추세선을 연결해 봤는데요. 지난번에도 요 추세선의 하단부까지 왔다가 반등이 들어왔고요. 이번에도 눌러줬다가 다시 조금 반등이 들어왔잖아요. 이 추세선을 깨냐 안 깨냐가 중요합니다. 이 추세선이 대략 얼마 정도 되냐면 대략 9,875원 정도. 그러니까 만원 정도까지 고려시종 정보는요. 만원까지 안 가더라도 당장 요 이동평균선요. 오늘 저점 1200원이죠. 12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좀 안심을 조금 그나마 좀 안심할 수 있지만 주봉상 요 추세선을 완전히 이탈하게 되면 이제 확실하게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래서 아직 주봉상 추세선을 이탈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올라가기에도 머리 위에 또 주봉상으로는 또 이 몇 개입니까? 바로 머리 위에 심하게 이고 있거든요. 저항대를요. 바로 위에 또 저항 지지층도 있고 이게 저항선도 있고 이게요. 구름대가요. 자, 그래서 고려신용정보 같은 경우는 위도 못 가고 아래도 못 가고 지금 계속 갇혀 있는 행국이거든요. 자, 월봉 한번 볼까요? 월봉도 보면 추세선을 쭉 연결하다 보면 아직 추세선을 월봉에서 깨지 않고 그대로 좀 유지가 현재 아직 깨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이 자리를 깨게 되면 코스피의 대세 상승을
좀 더 우리가 확실하다고 말해야 되나요? 좀 더 확률을 많이 높일 수가 있는데 아직 깨지는 않았기 때문에 계속 주시해야 됩니다. 아직 코스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2550포인트 아직 도착도 안 했습니다. 도착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추세는 유효하지만 만에 하나 확률은 낮지만 만에 하나 코스피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대비해서 이런 놈들도 차트를 잘 좀 보셔야 될 듯 합니다. 무슨 얘기 가시죠? 자, 이렇게요. 당장 일봉상으로는 이 이평선 한번 깨주면 좀 낫겠죠. 우선은 급한 대로, 그죠? 자, 고려 신용정보까지 받고, 고려 신용정보 수급은요, 외국인들이 오늘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외국인들도 계속 단타를 치고 있습니다. 요 구간에서 단타를 치고 있거든요. 예전에 코스피가, 2,500을 뚫기 전에요. 2,300, 400 갈 때, 그때 고려 신용정보도 9,400원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코스피가 2650까지 갔다 왔다가 이제 2500 한 70, 80 정도 되는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코스피와 정반대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상당히 가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물론 인버스는 더 내려왔지만 고려시장정보는 인버스와 다르게 인버스는 뭐 코스피가 상승하는 비율만큼 하락하는 거, 코스피가 하락하는 비율만큼 상승하니까 이렇게 뭐라지 비율적으로 갈 수는 있지만 고려시장정보는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뭔가 이 친구도 뭔가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아, 이놈이 지금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이놈도 계속 뭐 탐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친구도.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걸리긴 합니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요, 만약에 시장이 굉장히 안 좋더라도 아까 24,600포인트 제 3차 지선이 있었죠. 그 자리는 좀 깨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1차 2550 일단 제가 지지라인 1차라 말씀드렸고요. 2차는 2510, 3차는 2460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동시에 여러분들도 신용정보고사나 또는 인버스 쪽에 기관의 외국인 수급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사마 알루미늄이나 코스모 신소재 같은 종목 덥석 지금 들어가기는 부담스럽죠. 그죠? 지금 10만원 지지 받는 거 아니야? 아이씨, 사버릴까? 부담스럽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들어가지 마십시오.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충분히 기다려 보시고요. 사마 알루미늄 일단 96,000원까지 오면 그때는 우리가 정말 이제 이걸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해야 될 순간이 오지 않습니까? 코스모 신소재 17만, 18만 요 구간 비슷하게 오게 되면요. 그때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진입을 하는 걸로 또는 진입을 한 번 더 보류하는 걸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 하시죠? 자, 지금은 지루하게 흘러내리는 장세입니다. 6월 말도 마찬가지지만 7월 초까지가 하락의 피크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한번 반등을 줄 것 같고요. 7월 초수에 초순 하락 이후에 다시 7월 중순에 한 번 더 내려왔다가 쌍바닥을 만들고 돌아서지 않을까라고 지금은 그리고 있습니다만은 7월 26일인가요? FMC 회의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이제 저번에 FMC 회의할 때 2번 정도 인상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도 좀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변곡점이라고 얘기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왜 변곡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은 코스피 지수도 2550이 그 라인이 걸쳐 있고요. 2550이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2550 구간이 추세선의 하단부가 있고요. 또 신용평가사들도 아까 보니까 주봉하고 월봉은 또 추세선의 그 하단부에 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변곡점에 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미국의 금리 인상 문제는 좀 우리가 좀 저도 그래서 유튜브를 한번 그쪽을 봐봤는데요. 이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저 사람 얘기도 좀 들어보고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원래 잘 안 보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 다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럼 괜히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아예 저는 그 사람들 얘기 유튜브 잘 안 봅니다. 저기 정권 얘기는 아예 잘 안 보는데 죽이든 밥이든 그냥 내 방식대로 해버린다 해서 안 보거든요. 근데 가끔씩 나도 아리까리 할 때라든지 변곡점이 지금처럼 이렇게 변곡점이 있을 때는 이 사람 낙관론자와 비관론자를 한번 같이 보는데 한 번만 봅니다. 근데 미국이 물가 지수의 목표를 지금 2%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 2%를 맞추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계속 해왔던 건데 아무래도
연준에서는 물가가 2%까지 내려오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물가의 목표치를 2%가 아니고 1% 더 올려서 한 3% 정도를 물가 상승률의 목표치로 잡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 지금 뭐 그런 얘기가 조금 오고 가고 있는 거지 결정된 건 아닙니다. 만약에 3%를 만약 목표치를 잡아버리게 되면요, 아직도 미국 물가는 뭐 이렇게 조금씩 빠지고 있지만, 그 뭡니까,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고정 물가 있잖아요. 식료품 가격 이런 고정 물가들은 아직도 그렇게 하락을 하지 않거든요. 별로 많이.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결국에는 한 3% 정도까지는 물가가 한번 내려올 수도 있지 않을까. 조금 경기 침체가 조금 되게 되면 소비가 좀 줄게 되면은 2%는 어렵더라도 3%나 3.5% 정도까지는 네, 좀 인플레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연준에서 현실적으로 만약에 3%를 뭐 목표로 잡아버리게 되면요, 그때는 시장이 돌아설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을 계속 하기가 어렵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3% 가까이 이제 내려오게 되면 굳이 금리 인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작년부터 금리 인상을 해왔기 때문에 그 금리 인상을 해왔던 그 이 시차가 있지 않습니까? 금리 인상을 했다 해서 그 다음 달에 바로 물가가 잡히는 게 아니고 소비가 바로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뭐 전문가들 말로는 뭐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뭐 1년 6개월 뒤에 뭐 된다나 어쨌거나 뭐 평균적으로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작년 1월 달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했나요? 그랬죠, 그죠? 그런 날 3월인가 1월인가 했지 않습니까? 그럼 벌써 지금 올 지금 6월이니까 벌써 1년 3개월 됐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한 5개월 정도, 4개월, 5개월 뒤에 그게 반영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올 12월이나 내년 1월 정도에 그게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반영이 된다는 얘기죠. 금리 인상의 효율증이. FMC가 그거를 감안을 하고 계속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지, 본인들도 아마도 물가 목표치를 2%에서 3%로 좀 올리지 않을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면은 금리 인상을 하기가 좀 쉽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7월 26일 날 FOMC 회의는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또 한 번 금리 인상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6월 달에 금리 인상할 때도 그때 2600 막 돌파하니 많이 할 때 제가 여러분께 비중을 조금만 좀 일부만 줄여 놓으시라고 말씀드린 거는, 금리 인상 FOMC 회의 때문에 눈치 보기 장세에 나오게 되면 조금 눌림목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2550이든 2500이든 그때 저점 매수하자 그랬는데, 오히려 그놈이 FOMC 회의까지 바로 위로 쏴버렸습니다. 2650까지요. 제가 그랬죠. 오히려 2650, 오히려 바로 위로 쏴버리게 되면 2700근처 오면 그때는 오히려 바로 매도하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근데 2700까지는 안 가고 2650까지 갔다 왔는데, 어쨌든 FOMC 회의가 7월 26일 있기 때문에 조금 눈치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까지는, FOMC 회의 전후까지는 시장이 강하게 상승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적으로는 어느 정도 바닥을 잡을 수 있어도 그 전에 옆으로 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옆으로 좀 행보를 하다가 FOMC 회의 전후에 본격적으로 시장의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7월 초에도 조금 좀 어려움이 있지만요, 지금 6월 말까지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마음을 생각을 하시면서 신규 매수자들은 사마 알루미늄 지금 10만 1200원 뭐 10만 2000원 왔다 갔다 해도 들어가지 마시고요. 9만 6천원 정도, 코스모 신소재 17만원에서 18만원 요 구간, 전기차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 구간에 오면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단기 매매 하실 분들은 네, 포스코 DX 같은 종목들, 그 다음에 T-로보틱스 같은 종목들 잘 좀 적절한 지점에서 잘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